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거래소 분석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한국거래소가 어떤 기관인지를 분석해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요. 요즘 코스피가 연일 오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 한국거래소 기관 분석보다는 코스피 상승에 한국거래소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다뤄보면 어떨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스피 상승에 한국거래소가 기여한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국거래소 기업 분석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꼭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시고요. 70페이지로 구성해서 올려두었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먼저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상승에 기여한 점이 한 10가지 정도인데요. 오늘은 빠르게 5가지만 알아볼게요. 첫 번째, 밸류업 프로그램이에요. 한국 상장기업 10년 평균 PBR이 1.0배입니다. 미국은 3.9배, 선진국 평균이 2.5배예요. ROE도 한국이 8%인데 미국은 15.1%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돈은 버는데 주가가 안 따라가는 구조였던 거죠.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거래소가 직접 나서서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기업한테 강제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이랑 인센티브를 설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업 개요에서 현황 진단,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소통까지 6단계 절차를 제시하고요. 밸류업 통합 페이지를 만들어서 PBR, ROE, 배당 성향 같은 지표를 기업별로 비교할 수 있게 해놨어요. 중소상장기업 모시오사한테는 일치일 맞춤 컨설팅까지 완료했습니다. 인센티브도 꽤 구체적이에요. 세무, 상장 공시, 홍보 투자, 3가지 분야에서 8종 인센티브를 마련했어요. 세금 혜택부터 상장 수수료 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5대까지.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설계한 거예요. 밸류업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 자금이 유입되면 주가에도 영향을 주니까 기업 입장에서 꽤 강한 요인이 되는 구조거든요. 2024년 5월 시작 이후 174개 기업이 참여했고 코스피 시가총액의 46%를 차지합니다. 밸류업 공시기업은 평균 풀 14.5% 수익률, 미공시 기업은 미노습 16.9%예요. 배당금도 전년 대비 10.8% 증가한 32조 7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자사주 취득 규모가 8조 2천억 원에서 18조 8천억 원으로 소각도 4조 8천억 원에서 13조 9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두 번째,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예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사려면 기업 정보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공시가 전부 한국어였거든요. 영어권 펀드 매니저가 한국 기업을 분석하려면 번역된 리포트를 기다리거나 증권사 리서치에 의존하거나 아예 분석을 포기해야 했어요. MSCI가 한국을 여전히 신흥시장으로 분류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가 이 시장 접근성 문제였습니다. 거래소가 이 벽을 3단계에 걸쳐 허물었습니다. 1단계, 2024년 자산 10조 이상 111개사. 주요 경영사항 26개 항목을 공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에 영문으로 올리는 구조였어요. 2단계, 2026년 5월부터 자산 2조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대상 기업이 111개에서 265개로 늘어나고 공시 항목도 26개에서 55개로 2배 넘게 확대돼요. 자산 10조 이상 기업은 당일 공시로 기한도 단축됩니다. 거래소가 번역 지원 인프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번역 소요 시간 단축, AI 번역 시스템 활용, 업종별 영문 공시 용어집 발간까지. 의무화만 하고 지원이 없으면 기업들이 부실한 번역을 올리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게 되거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영문 공시가 전년 대비 35% 증가했어요. 세 번째, 배당 절차 선진화예요. 한국은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12월 말까지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는 구조였어요. 배당금 규모는 다음해 3월 주주총회에서 결정했거든요.
선진 시장에서는 배당금 먼저 확정하고 기준일 정하는 게 당연한 건데 순서가 거꾸로였던 거죠. 그런데 제도가 바뀌어서 배당금을 먼저 확정한 뒤에 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됐어요. 코스피 200 기업의 73%가 이미 배당 기준일을 연말에서 옮겼습니다. 거래소는 여기에 밸류업 우수기업 평가 가점까지 붙였어요. 배당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정관을 바꾸고 실제 배당에 적용한 기업한테 가점을 주기로 한 거예요. 이 구조가 거래소답다고 할 수 있는 게요. 배당 절차 변경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로 유도하는 전략이거든요. 정관 바꿔서 선진 배당 절차 도입하면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수기업이 되면 밸류업 지수 특례 편입 대상이 되고 지수에 편입되면 ETF 자금이 유입되는 구조. 연쇄 인센티브 설계. 네 번째, 외국인 접근성 인프라예요. 2026년 4월 1일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됐어요. 편입 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가 8조 5천억 원이에요. 4월 전체로 보면 체결 기준 10조 원입니다. 3년물 금리가 3.552%에서 3.330%로, 10년물은 3.925%에서 3.655%로 각각 25베이스포인트 암탉 하락했어요. 그동안 한국 국채 투자가 제한적이었던 일본계 투자자 순매수만 2조 8천억 원이에요. 거래소 채권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이 8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거든요. 채권 상장 잔액은 2,764조 원이에요. WGBI 편입 후 10조 원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었던 건 표준코드 정합성 개선이나 호가 가격 제한 범위 변경 같은 인프라가 미리 깔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를 전면 개편했어요. 기존에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려면 국내 증권사에 직접 계좌 개설하고 투자 등록 받아야 했는데 이제 해외 증권사가 자체 명의로 국내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자 주문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증권이 홍콩, 일본 증권사와 거래를 시작했고 삼성증권이 미국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해외 증권사 플랫폼에서 미국 주식 사듯이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가 조작 감시 체계 고도화예요. 거래소가 시장 감시 방식을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꿨어요. 한 사람이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쪼개놓으면 예전에는 같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A 증권사 계좌에서 매수하고 B 증권사 계좌에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자전거래를 해도 못 잡았어요. 2025년 10월에 암호화된 개인 식별 정보를 활용해서 다수의 계좌를 개인별로 묶어 분석하는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계좌 수 2,317만 개에서 주식 소유자 수 1,423만 명을 빼면 894만 개의 감시 대상이 줄어드는데 전체의 39%예요. 줄었다는 게 덜 보겠다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의 여러 계좌를 하나로 묶어서 보겠다는 뜻이에요. 통정 매매나 가장 매매 탐지가 훨씬 쉬워졌어요. 2025년 7월에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합동으로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켰어요.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전부 제거한 거예요. 이전에는 거래소가 이상거래 포착하면 금감원에 통보하고 금감원이 조사하고 금융위가 제재하는 순차적 프로세스였는데 이제 하나의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숫자로 보면요. 거래 정지가 32건에서 71건으로 2배 넘게 늘었어요. 시장 경보 11.1% 증가, 주시 종목 15.9% 증가. 이상거래에 대한 즉각적 대응 강도가 확 올라간 거예요. AI 기술도 접목하고 있어요. 사이버 정보 위험군 탐지 모델을 개발해서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시세 조종 정보가 유통되는 걸 사전에 탐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코스피 상승이랑 뭔 상관이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투자자가 시장을 신뢰해야 돈을 넣거든요. 주가 조작을 해도 안 걸린다는 인식이 퍼져 있으면 같은 실적의 기업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해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축이었어요. 시스템적 신뢰가 쌓여야 밸류에이션 지표가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10가지 중 5가지만 추려보았습니다. 나머지 5가지랑 이슈는 홈페이지에 풀이해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그럼 한국거래소 준비하시는 분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